자, 창업자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제가 방금 전에 초기 투자자금과 운영자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창업자금을 줄일 수 있고,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창업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창업해서 동업을 하거나, 권리금을 줄이거나, 유통구조를 잘 알아서 줄이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초기 투자자금을 줄일 수 있다. 손익분기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손익분기점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요, 이런 겁니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항상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비용 중에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고, 소위 변동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매월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고요. 매출액하고 비례해서 일정하게 들어가는 변동비용이 있어요. 식재료나 가스료나 이런 건 변동비고,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런 게 이제 고정비용이에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변동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회계학에서 인건비는 고정비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쓰는 돈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장사를 해서 소위 매출이 발생돼서 변동비를 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볼펜을 하나 팔았더니 그 볼펜을 내가 600원에 떼어왔다. 그러면 1,000원짜리 볼펜을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400원 남았죠? 600원이 변동비입니까? 고정비입니까? 변동비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장사해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사해서 남은 돈.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았더니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았더니 설렁탕 식재료가 대략 한 40%가 들어가더라. 그럼 7, 4, 28, 2,800원을 빼니까 나머지 한 5,000원, 5,200원 정도가 남은 돈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장사에서 남은 돈으로 고정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장사하면 무조건 돈이 남겠죠. 그 돈을 남겨서 맨 먼저 고정비를 털어야 돼요.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고정비를 털어요. 이해되세요? 그 고정비를 완전히 털어버렸을 때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장사에서 남은 돈으로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고정비를 완전히 딱 털어버리는 순간이 여러분의 손익분기점이라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매출을 발생하면 이익이 몇 프로씩 증가합니까?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이익이 되죠. 아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매출액이 600만 원이 증가했더니 이익이 400만 원이나 증가했다. 1교시에. 1교시에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던 게 매출액이 600만 원 증가했더니 이익이 400만 원이나 증가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음식점은 변동 비용이 40% 정도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만 변동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어치 매출이 더 발생을 하면 200만 원만 변동비로 들어가니까 400만 원이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고정비는 이미 다 털어버렸잖아요. 다른 장사해서. 그죠? 2천만 원만 팔았을 때도 고정비는 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더 털 게 없죠. 그러니까 2,400에서 3천만 원까지 매출이 올라갈 때, 600만 원이 올라갈 때는 변동비용을 뺀 모든 금액이 전부 다 이익이 돼서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전부 다 이익이더라. 이해되세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매출액에 변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60, 70%가 나올 거고, 음식점 같으면 40, 50%가 나올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나 이런 것들은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변동비용이. 그러면 변동비용을 안다는 얘기는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뺀 돈이 무슨 돈이라고요? 장사에서 남은 돈. 장사에서 남은 돈. 그 장사에서 남은 돈으로 고정비를 맨 먼저 털어버릴 테니, 고정비를 다 털고 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긴 돈이 전부 다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출액을 더 늘려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계산할 때는 장사에서 남은 돈이 몇 프로인가, 이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공헌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공헌이익. 용어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 뭐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헌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 몇 프로가 남은 돈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되셨죠? 그 돈이 여러분이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이익이 얼마만큼이 증가하는가는 그 비율하고 일치합니다. 편의점이 만약에 그런 비율이 30%다? 그럼 편의점은 매출액이 1,0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여러분 이익은 3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음식점은 공헌 이익률이 보통 40% 50% 이상 되기 때문에 50%라고 치면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매출액이 1,000만 원 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500만 원이 느는 거예요.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매출액이 1,000만 원 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900만 원이 느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주방장 하나를 뽑고 싶어요. 지금 주방장이 안 좋대요. 맛이 없대요. 주방장한테 월급을 300을 줘요. 근데 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주방장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월급을 300이 아니라 400을 주면 좀 더 수준 있는 주방장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더 들어가요? 1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주방장을 못 바꿔요. 1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니까. 이건 계속 들어갈 거니까. 장사가 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100만 원은 더 들어가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방장한테 들어가는 100만 원을 내가 장사를 얼마큼만 하면 넘어설 수 있냐면, 아까 음식점이 한 50% 나온다고 그랬죠? 이익률이. 그러면 100만 원의 이익을 더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려면 매출액은 얼마만 늘리면 돼요? 200만 원. 그러니까 주방장을 바꿔서 200만 원만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주방장한테 더 들어가는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0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방장한테 100만 원 더 주고 매출이 10만 원만 더 늘어날 수 있어도 주방장을 바꾸는 게 나한테 유리한데, 이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은 100만 원이 나가는 게 무서워서 못 바꿔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손님이 회식을 하러, 어떤 단체 손님이 왔어요.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한 50만 원어치를 먹어버린 거예요. 50만 원어치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벌어준 돈이 얼마예요? 이 회식 손님이 나한테 벌어준 돈이 얼마예요? 네? 50만 원어치를 먹었다니까요? 얼마 벌어줬어요? 한 25만 원은 벌어줬단 말이에요. 이 계산을 못하면 10만 원, 5만 원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지만 고정비용은 어차피 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들어간 돈이니까 이미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 손님들이 오늘 팔아준 50만 원 중에 25만 원이 내 이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25만 원 벌어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더 해주고 싶어요. 얼마치 더 해줄 수 있어요? 맥시멈으로 따지면 내가 오늘 하나도 안 남기고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25만 원을 써도 나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을 때 이익이 얼마 늘는 거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꾸로 매출액이 떨어지면, 매출액이 한 500만 원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먹어요. 500만 원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출이 500만 원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250만 원을 이전에 비해서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요. 음식점의 경우에.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